동원 이원수란 이원수 선생님은 일제강점기에 태어나 6.25 전쟁, 남북분단, 독재정권 같은 혼란의 시대를 살았습니다. 당시 아동문학이 어두운 현실을 감추고 맑고 깨끗한 동심의 세계를 강조했지만 선생님은 늘 아이들이 처한 힘든 현실을 바탕으로 통일과 정의, 민주주의, 생명 존중, 더불어 사는 삶을 작품 속에 담아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동문학의 기초 이론을 만들어 한국 아동문학의 나침반 역할을 했습니다. 아동이야말로 천품에서 온갖 것을 풀어낼 수 있는 위대한 인간이다. 시대의 어린이를 품고 소년의 마음을 끌어안고 70평생 아동문학의 길을 역력히 걸었던 동원 이원수 선생님은 새천만의 결의의 노래 고향의 봄의 시작으로 동시, 동화, 소년소설 등 900편에 가까운 많은 작품을 남겼다. 암흑했던 시기, 아동문학에 대한 인식조차 없던 시절, 삶과 글을 통해 이 땅의 어린이들에게 희망을 노래한 대한민국의 아동문학의 구목 동원 이원수. 한 구절 한 구절 전진의 희망이 오는 이곳에서 함께 해보자. 이원수 선생의 첫 작품 고향의 봄, 이 동요는 창원에서 아름다웠던 유년에 대한 기억이자 동원의 그리움이 있었다. 1911년 âm 력 11월 17일 경남 양산읍 북정리 이문술과 진순남의 외아들로 태어난 이원수는 1년이 채 안 되어서 1912년 9월 경남 창원 중동리 백번지로 이사를 했다. 당시 창원읍은 작은 마을이었지만 옛 창원 대도허브의 중심지로 커다란 정자나무와 기와집에 큰 부잣집이 있었고 동네 뒤 천주산에는 봄이면 진달래와 철쭉이 어우러져 피는 아름다운 곳이었다. 이원수는 이곳에서 서당을 다니며 어린 시절을 보냈다. 창원읍에서 자랐으며 나는 동문 밖에 좀 떨어져 있는 소담리라는 마을의 서당을 다녔다. 동문 밖에 있는 미나리는 겨울을 따라가며 피라미가 노는 곳이 있어 나는 그 피라미를 미끼로 삼아 물가에 날아오르는 파랑새를 잡으려고 애쓴 일이 생각난다. 가장 형편이 어려운 진영으로 이사했던 이원수는 1년 후 다시 마산으로 이사를 간다. 13살이던 1923년 지금의 마산 청호초등학교인 마산 공립보통학교 2학년 때 편입한 이원수는 그곳에서 어린이라는 잡지를 즐겨 읽게 되고 그 인연을 방정환과의 만남으로 이어지게 된다. 그리고 얼마 뒤 자신을 끔찍히 여겨주시던 아버지를 여의게 된 어린 동원 이원수는 아버지에 대한 그리움을 달래기 위해 어린 시절을 떠올리며 동시를 적고 어린이집에 투고하게 된다. 이 시가 바로 아리랑과 함께 우리 민족에서 가장 많이 불리고 있는 대표 동요 고향의 봄이다. 그럴수록 이 그리움이 깊어지고 그러면서도 위로가 되는 이래 고향의 봄은 산토끼를 작곡했던 이일레에 의해 처음 동요로 불렸다가 홍남파가 다시 곡을 붙이면서 음반으로 전국에 알려지게 되었다. 그리고 일제강점기와 한국전쟁, 분단의 아픔을 겪는 동안 발산동요를 넘어 민족을 하나로 뭉치게 하였고 7천만 계래가 함께 울고 함께 웃으며 함께 불렀던 노래 고향의 봄은 우리 민족 굴곡의 역사와 함께하고 있다. 마산은 바다와 산이 아름다운 곳이다. 마산에 비해서는 작고 초라한 평원에 선문방 개울이며 냇가의 수양비를 남쪽에 푸른 보리 그런 것들이 그립고 거기서 놀던 때 한없이 즐거운 것 같았다. 지금도 봄이면 진달래와 철쭉이 어우러져
변함없이 아름다운 천주산 고향의 봄에서 꽃대골로 표현되었던 김종영 생가가 창원 의창구 소덕동에 고스란히 남아있어 당시 모습을 떠올리게 한다. 마산은 이곳에서 소년기와 청년기를 보낸 이원수에게 정신적 고향과도 같은 곳이다. 참여운동의 분위기 속에서 소년 이원수의 문학정신이 형성되고 삶 또한 마산의 성장기에서 비롯되었다. 동원이 마산 공립상업학교 시절 때 발표할 때쯤 시집에는 민족정신이 뚜렷이 표현되어 있다. 식민지 상업학교 학생으로서 사회의식이 충만한 청년의 모습이 뚜렷하게 담겨 있다. 방종환 선생이 내던 월간 어린이의 집 빌동인인 된 이원수 선생은 3년 동안 일제에 대한 저항의식이 담긴 시를 잇따라 발표했다. 그리고 학교에서는 우리말 우리글을 쓰지도 않고 가르치지도 않았다. 이원수 선생님은 동시를 모아 붙은 공책을 국어책으로 삼아 뒷산 부엉이 부엉부엉 운다, 동무동무 없다고 부엉부엉 운다 같은 것을 읽어주곤 했다. 어린이를 통해 작품 활동을 하던 이원수는 일제 탄압이 극에 달했던 1942년 주연봉을 보내며 같은 친일 작품 동시 한 편, 시 두 편, 산문 두 편을 발표하기도 했지만 늘 민족의 아픔을 작품 속에 담아내고 있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꿋꿋이 아동문학의 바른 길을 개척해온 이원수 선생. 이에 문학활동 뒤에는 문학 동료이자 인생의 동반자인 아내 최순애가 있었다. 당시 젊은 아동 문학가의 모임인 기쁨사의 동인이 된 이원수, 고향의 봄 노래가 알려지면서 전국의 많은 어린이와 편지를 통해 친구가 되었는데 그중 한 명이 최순애이다. 12살 나이의 어린 소녀였던 최순애는 1925년 어린이의 동시 오빠 생각을 발표하며 아동문서로 활동하고 있었다. 수원에 사는 소녀 최순애와는 7년 넘어 편지로 사귀어 왔었다. 서로 주고받은 많은 편지에서 서로를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이처럼 되어 있었다. 오랫동안 정다운 편지로 사귀어온 최순애를 모른 채 할 수 없었다. 만나서 이야기부터 해보자고 하고 이렇게 해서 내일 오후 기차를 타고 모레 아침 일찍 수원에 가기로 되어 있었는데 뜻밖에도 이원수 선생님은 함안 경찰서 형사에게 붙들려 치조를 받고 어두컴컴한 유치장에 갇히는 몸이 되고 말았다. 그때가 6월 거뭅쯤이었다. 어둡고 힘든 세상에서 서로를 깊이 이해하며 고통을 함께 했던 두 사람. 어려웠던 시기 그때마다 이원수가 작품 활동을 하는데 큰 힘이 되어 주었던 사람이 바로 아내 최순애. 해방된 1945년은 이원수에게 하나의 전환점이 된다. 스스로 동원이라는 필명을 쓴 이원수 선생. 단지 가슴에 담고 있던 울분과 사회적 관심을 토로하기에 동심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았을 것이다. 압제자는 갔으나 감시자가 더 많아진 조국이 자리 잡혀지지 않은 질서 위에 유혹에 눈이 시뻘개진 사람들. 이들이야말로 노예 근성을 가진 벼락 장군처럼 사방에서 큰 소리를 치고 또 권세와 재물을 쌓아 올리고 있었다. 그런 세상에서 자라는 아동들의 행편을 보고 동시를 쓰는 이원수 선생님의 마음은 울분과 탄식에 젖어 들지 않을 수가 없었다. 그때 역시 너를 부른다는 탄식조의 동시를 쓴다. 이런 동시로 내 마음이 후련할 까닭이 없었다. 동화를 쓰자, 소설을 쓰자며 그런 것으로 내 심중의 생각을 토로해보자는 속셈이었다. 당시는 대부분의 아동문학 작가들은 어두운 현실을 감추고 동심의 이름으로 사회 현실의 문제를 외면하거나
교훈의 이름으로 지배관념을 대변하던 때였다. 하지만 동호는 동심을 왜곡하지 않았다. 현실에 그 마음을 그려야 했다. 불합리한 사회 모순과 그 안에 살아있는 아이들의 삶을 동화와 소년소설 속에 본격적으로 그려내기 시작한 것이었다. 그 시대적 고민의 결실이 동화 숲속나라와 소년소설 5월의 노래이다. 호수 속의 오두막집, 도깨비마을, 꼬모오기 이를 통해 민족 분단과 전쟁의 비극을 땅속의 귀, 어느 마산 소년의 이야기, 벚꽃과 돌멩이를 통해 4.19 정신을 담아냈으며 토끼 대통령, 명월산 너구리를 통해 5.16 이후 군사정권의 집권 연장 기도와 강압적인 통치 논리를 비판하는가 하면 1970년 전태일 분신 사건이 있었을 때는 불새의 춤을 발표해서 한 노동자의 어려운 죽음을 동화로 그려냈다. 고된 역사의 직면에 역경을 꿋꿋하게 그려낸 아동문학가 이원수 선생님. 누구보다도 민감하고도 빠르게 현실을 반영해 내면서 우리 아이들이 어떻게 사는 것이 올바로 사는 것인지를 치열하게 담아냈던 시대의 나침판이고자 했던 이원수 때문에 이원수 선생의 동화를 읽는다는 것은 우리의 역사를 읽는 거나 마찬가지다. 아동은 독립적인 인격체로 인식해야 하며 아동문학은 동심을 바탕으로 한 문학 예술이어야 합니다. 이원수의 관심은 동화나 소년소설에 그치지 않았다. 아동문학 입문, 아동문학의 방향 같은 많은 평론을 통해 아동문학의 이론을 정립하고 작가 정신을 분명하게 들었다. 이원수 선생님은 돌아가시기 마지막에 겨울 물오리를 시를 지었는데 전쟁 때 죽은 아이들은 불에 타 죽어서 환생하면 물오리가 된다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이처럼 아이들을 계속 생각해 왔다는 것을 알려주는 근거일 것이다. 1926년 창원에서의 어린 시절을 담은 동시 고향의 봄을 발표한 이후 1981년 구강암으로 세상을 떠나기까지 어린이를 위한 글쓰기에 평생을 바쳤던 이원수. 56년간의 작품 활동을 통해 동시, 동화, 소년소설, 수필, 평론 등 994편의 방대한 문학작품이 남기며 아동문학의 깃털을 잡아간 그의 문학작품은 지금도 많은 어린이에게 전해지고 있고 앞으로도 영원히 기억될 것이다.